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육상전법 했는데, 음, 영육상전법은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영육상전의 필요라는 문건이 그 초기교서의 회원수지라는 그 짤막한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그 안내물, 요즘 보면 이렇게 뭔가 우리 저기 음, 여행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안내물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그 간행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영육상전의 필요라고 나오는데 우리 현재 대종경에 나와 있는 6대 강령 그러니까 일,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그다음에 의식주 그래서 6대 6가지 그 강령 6대 강령의 법문이 등장하죠. 그 내용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의식주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심 아르마리 실행인 사막을 같이 병진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법설인데 이 법문이 나온 이후에 대종사님 당대 불교정전 거기에 영육상정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불교 교전에 있는 거하고 영육상정법은 약간의 그 문장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내용상에는. 자, 그런데 여기는 그 초반에는 그냥 의식주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지금 영육상정법은 조금 더 이것이 훨씬 더 이론화돼요. 거기에 뭐냐면 법신불 일원상 그러니까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서 의식 의식주를 구하고 의식주 속에서 사막 수행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그 작업에 사막이라는 그 공부법이 함께 어울려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일원상의 진리를 체득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교법적 체계 속에 이론화가 돼요. 훨씬 이렇게 심도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원상의 진리, 수양연구치사의 사막 공부, 그 다음에 의식주의 생활, 이, 이것이 이렇게, 통용되는,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영육상정법인데, 이 영육상정법은 개교 동기와 연동돼 있는, 이게 서로 상통돼 있는 그러한 법설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회상을 여신 목적과 여기 지금 정전에 보면 수행편의 결론적 수행을 해서 뭘 하자는 것과 하나로 맥이 통해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되면 안 되고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가르침은 이게 대종사님은 종교라고 하면 서구식의 신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으뜸되는 가르침 이런 의미 더 커요. 이게 기독교적 사유를 전제하고 종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산종교 얘기하는데 산종교가 된다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그 종교인 과거의 수도인들은
직업 없이 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지금 출가자인 전무 출신들은 과연 직업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근데 저는 전무 출신도 직업이다. 그러니까 그 전무 출신은 요즘에 보면은 그 시민 운동을 해도 거기에 보면 상근자가 있죠. 상근. 이렇게 필요할 때만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그 일을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근자와 같다. 다만 지금의 이 종교인이 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이것과 동떨어진 하는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활을 하면 앞으로 미래의 종교인 산종교,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게 대종사님의 그, 어떤 그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전무 출신들이 만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업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한다든지, 꼭 이것을 해야만 직업에서 생활에서 동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뭐랄까, 짧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마 많은 논쟁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지점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은 영육상전을 해라고 하셨잖아요. 영육상전법이니까. 영육상전의 그 뜻, 함의, 영유상전은 어떠한 것을 영육을 쌍전하는 그 영과 육은 어떠한 개념으로 이걸 더 이렇게 의미들을 풀어가 볼 수 있을까? 제가 영유상전을 말할 때 영과 육은 첫 번째가 영육이 둘이 아니다. 이런 쌍자리는 영과 육이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0이 주가 되고 6이 종이 되는 것은 개교우동교의 관점. 그러니까 정신문명이 주체가 되고 물질문명을 선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영육상정법은 0과 6을 아울러서 쌍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특히 영육상정법에서는 0과 6을 아울러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더 중심이 되는 주체가 된 그런 그 차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영육상전의 영과 육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첫째 영과 육은 수도와 생활을 겸행해라. 아울러라. 그러니까 영육을 수도, 생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영이 수도, 생활이 6.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음, 의식주를 구하는 산업공상법은 6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쌍의 바탕을 둔 사막수행은 0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구분법은요. 자, 이 구분법은요. 우리가 뭔가를 구분을 할 때는 이게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그 문맥에 서로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런 구분을 그 시멘트,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음, 구분을 하면 안 되고 그 뭡니까 이렇게 조립식 있죠? 이렇게 조립하듯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것을 0이라고 보고 이럴 때는 이게 6이라고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걸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쌍진리에 근원한 사막 수행으로 의식주를
얻는다 했을 때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한 사막수행을 0이라고 한다면 의식주는 6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건 6이다. 그 다음에 의식주의 삶 속에서 의식주라는 그 삶 속에서 그러면 이것은 의식주의 삶 속이라는 게 그 6이죠, 6. 여기 속에 사막 수행으로서 이런 쌍지를 밝히는 것, 이것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구분할 수가, 아니, 뭐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특히 이 물질 문명이라는 이 속에서는 그 생활, 삶,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현하면 일상수행,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과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 06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사 병행 이렇게 말하죠. 이사. 그때 이게 이사 병행을 공부와 사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0이고 수도라면 사업은 6이고 생활이고 이것을 이사 병행이라고도 하고 영육상전이라고도 하는 게 영육상전의 또 다른 표현이 이사 병행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리 연구할 때 사리라고 표현할 때하고 이사병행이라고 할 때는 또 이를 풀었을 때 영역이 좀 달라요. 이게 같은 말이지만 어떨 때 쓸 때는 그 범주가 훨씬 넓어지고요. 어느 때 쓸 때는 그렇게만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고정적으로 이건 이거야 하고 못을 박아버리면은 곤란해져요.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하는데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를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는 이거야. 이래 놓으면 골치 아프죠. 그래, 그랬는데 그래가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긍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비유가 확실하진 않지만 언어의 습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병이라 할 때는 이가 공부가 되기도 이 일을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사를 사업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0 또는 수도라고 한다면 사업은 6 또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병을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이게 이사병의 영유상정이 다른 표현이니까 공부에 바탕하여서 일하고 일과 연결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써먹어야죠. 지금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써먹으려고 사용하려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부는 일로 발현돼야 되고 일은 공부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사상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생활에 바탕한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상 공부는 일을 떠나지 않고 일 속에서 하는 공부로서 공부가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일이 공부를 실용 있게 하고 보람을 얻는 그러한 일 속에서 보람을 얻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저축조합, 관광공사, 대종사님이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관광공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영육상전, 이사병의 이러한 그 가치관으로 하신 일이다. 이런 그걸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영육상전은 수행상에서도 몸과 마음을 함께 중시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좌선법에 보면 좌선이 선정상에도 중요한데 위생상으로도
중요하다. 여기서 위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보다는 더 넓은 의미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게 건강 보존. 그렇게 풀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법에 보면 원래 기운, 원기와 심단, 원기가 심단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육상정이다. 그래서 대행사님께서 어, 그 대각을 하시기 전에 수행을 하다 보니 몸을 상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 당신 경험상. 그러니까 몸을 상하도록 하는 수행은 삼가해라.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수행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영육상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 건강도 나름대로 잘 지켜가면서 그 건강도 좋아지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손가락을 이렇게 신을 바친다고 손가락을 자른 경우가 있을 때 몸은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업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병양 영육상전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다. 영육상전이라는 그 의미에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육상전법은 단순히 뭐 몸과 뭐 마음을 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정된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병행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영육상전. 네,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인데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지금 그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문명 세계를 열리게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포부를 대종사님께서 밝혀요.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이 도학과 과학을 병진한다. 이 말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병행한다라는 차원인데, 그러니까 정신문명이 주체가 되어 물질문명을 선용하여 결국에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병행하는 그러한 문명을 개척하겠다. 그리고 종교는 앞으로 산 종교는 그러한 길을 간다. 이런 그 명분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멀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원불교에서 종교 활동한다고 하면 대종사님이 뜻에 어느 정도의 그 길로 가고 있는가는 점검해 보면 많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은 스스로 우리가 지금 잘하냐 뭐냐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편의 결론격에 영유상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면 영유상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병행하는 그러한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걸 응용을 해보면, 이건 응용이에요. 영육상전의 영은 사회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가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서로 어울려 살고 있냐는 거죠. 성복하냐 이거죠, 사회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런 차별들이, 그런 것을 사회적, 정신적 그 가치관이 그 차별이나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회적 화목을 추구하냐 이거예요. 사회적 수준이, 그 영의 수준이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풍요로움이 서로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구분해 보면 가난하면서 또 불화하냐. 서로 막 차별이 심하고 막 그런 거죠. 풍요로우나
뭐 풍요로우나 불화하냐. 서로 살면 괜찮은데 그래도 막 서로 막 에, 남녀 뭐 가진 자 좀 덜 가진 자 막 연고 막 지역 이런 거를 막 다투냐. 가난하나 화목한가. 또 이 가장 좋은 것은 풍요로움에서도 화목한가. 이렇게 이 정도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육상정법은 문명 차원에서도 영육상정법을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들의 수행, 그러니까 심지어 좌선을 하는 것도 영육상전의 차원에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육상전이 좌선법의 하나가 식망현진, 수승화강, 이게 영육상전이에요. 수승화강은 육, 식망형이 망념을 쉬고 진성을 참된 성품을 기르는 것은 영,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게 영육상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수도와 생활을 겸해야 된다는 것도 영육상전의 다른 표현이다. 영육상전이라는 한자 뜻이잖아요. 영육을 쌍전하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풀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육상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행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문명의 차원에까지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아우러지는 그런 차원에까지 가는 게 영육상전법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종사님은 이 구도 과정이 대종사님의 구도 배경이 바로 물질 문명이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이 구도했던 법성포, 지금 길룡이 바로 앞이 법성포잖아요. 법성포, 그 다음에 칠산바다, 그 법성포과 칠산바다 일대가 물질 문명, 서구의 과학 문명에 기반한 물질 문명의 그 대표적인 것이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의 문물들이 그 중 하나가 이 배를 통해서, 뭡니까? 칠산오장에도 옛날하고는 다른 시장이 된 겁니다. 거기에도 옛날로 말하면은 얼음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본 자본을 기반으로 한 배들은 얼음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음배 있죠? 얼음이 있는, 그게 잡아가지고 얼음에다가 이렇게 쟁이죠. 기존의 배는 잡았으면은 빨리 안 팔면 큰일 나요. 근데 운송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에 이게 다, 그리고 동력선이 들어와요. 동력선. 우리 교전에 보면 윤선 나오죠? 그 윤선이 동력선이에요. 화륜선, 불. 이게 동력에 의해서 가는 거죠. 자연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동력, 노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의 힘에 의해서 가고, 이게 뭔가 뭐 고기잡이나 고기를 유통시키는 것이나 이런 그러한 그것도 달라지고, 그 칠산 이제 그런 산물이 법성포에도 들어오는데, 법성포에 들어오는 그 문물들이 과학 문명에 기반한 물질 문명이 슉슉 들어옵니다.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것이 와탄천을 타고 그 대종사님이 그 사는 그 길룡리에도 들어오고, 대종사님 또 그 법성포에 이렇게 장애도 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구도 과정의 그 공간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물질 문명에 기반한 그 구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의 정신개벽의 정신개벽이고, 그러한 정신개벽의 대각이다.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영육상정법 이런 것은 단순히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경험과 그런 그런 물질문명의 기반 속에서 구도 수행을 통해서 낳투신 그러한 교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다듬어서 더 세련되게 다듬고 미래를 더 쳐다보시고 미래에 맞게끔 이렇게 수행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제시한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영육상정법을 우리는 또 영육상정법이 우리의 수행편의 결론격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